혈압이 올랐다는 것은 그 중요 장기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지를 못하니까 혈압을 올려서라도 그 중요 장기에 피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내 몸이 채택한 자연 요법입니다. 고혈압을 계속 먹으라는 말은 고혈압이 낫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고혈압약은 사실은 혈압만 낮추는 거지 혈압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에 대한 그런 그 치료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아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병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요, 이 장년층뿐만 아니라 20, 30대 그 젊은 애들도 이렇게 발병률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 고혈압 진단 받으신 분들, 우리나라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1,000만 명이 넘다고 해서 저희가 고혈압, 과연 이 혈압약을 복용하는 게 옳은 건지요. 이걸 좀 오늘 좀 따져보는 시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김진목, 부산대 통합의학센터 교수, 그리고 신재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경정신과 신경외과입니다. 신경외과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신경외과. 제가 뭐 잘 모르니까 신경외과 나오셨는데 이거 내보니까 자연의학자가 됐다 나는. 그죠? 그리고 따뜻한 고백서다. 나는 의사였지만 현대의학의 한계로 수없이 절망해 왔다고 고백해 왔고요. 지금은 이제 고혈압 약을 먹지 말자고 주장하시는 분이죠. 예. 뭐 본격적으로 우리가 또 시간이 남으면 더 중요한 얘기 할 테니까 고혈압 약을 왜 먹으면 안 되는지 그거부터 얘기해 주시죠. 고혈압은 그 나중에 뭐 원인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고혈압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90%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그러니까 근본 치료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혈압을 강제로 떨어뜨려서 합병증을 막자. 이것이 현대의학의 목표입니다. 치료 목표.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원인을 모른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 몸이 갑자기 뭐 미쳐가지고 혈압이 올린 게 아니고 네. 우리 몸에 어떤 혈압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내 몸이 보상하기 위해서 혈압을 올린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강제로 혈압을 떨어뜨리면 이게 이 중요 원인이라는 것이 중요 장기에 피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게 혈압이 갑자기 탁 떨어져 버리니까 중요 장기에 혈액이 못 가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문제가 생겨요. 계속 문제가 생기고 더 계속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먹으면 계속 악순환이 거듭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고혈압 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혈압이 돼서 혈압이 이게 혈관이 다 돌아야 되는데 이거를 강제로 낮추면 혈관이 제대로 못 도니까 또 다른 합병증이 또 생길 수 있다. 맞습니다. 야, 맞습니까? 여기도 의사 아닙니까? 일부 뭐 고혈압 약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런 뭐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을 또 지나치게 많이 떨어뜨리면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측면을 봐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아주 높게 되면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게 좋은 거고 혈압이 또 지나치게 낮게 되면은 혈압을 좀 올리는 게 좋은 거지.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래서 뭐 혈압약 아예 먹지 말자. 이렇게 또 주장한 것도 너무 제가 보기에는 한쪽으로 간 게 아니냐 좀 생각이 들어요. 신 기자, 고혈압 우리 수치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국제 수치보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혈압 수치가 규정하는 게 굉장히 너무 낮다. 그래서 고혈압군을 굉장히 늘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내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똑같습니까? 혈압의 기준은 똑같고요. 다만 이제 고혈압 전 단계 기준이 그러니까 고혈압 전 단계 기준이 조금 더 이제 계속 좀 낮아지고 있는 거죠. 낮아지고 있는 추세는 맞아요. 원래 1단계 고혈압부터 보는 게 맞습니까? 140 이상? 그렇죠. 140 이상. 그러니까 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이라는 게 있는데 수축기혈압 140 이상, 이완기혈압 90 이상이면 우리가 고혈압으로 지금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사실은 뭐 예전에는 뭐 둘 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수축기 혈압이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40 이상 되면 고혈압으로 보는데 저도 14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고혈압의 원인들이 있잖아요. 뭐 짠 거 먹으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고혈압의 원인이 밝혀진 경우가 한 5에서 10% 정도 되는데. 아, 5에서 10%예요? 그래서 이제 네. 어떤 질병 때문에 고혈압이 올라가죠. 네. 그래서 2차성으로 네. 이제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고, 네. 그거는 이제 부신이나 콩팥이나 뭐 혈관이나 심장에 이상이 있을 때 이 부수적으로 오는 고혈압. 그게 고혈압. 예. 자, 그럼 저희 스트레스, 담배, 짠 음식, 과음, 비만. 저거는 이제 그 원인이 아니고 위험 요인이라고 예, 합니다. 위험 우리가. 요인. 아, 원인은 원인하고는- 아니고요. 예, 원인은 아니지만 아. 이제 고혈압을 잘 만들 수 있는 아, 요인이 될 수 있다. 예, 그렇죠. 추측성이네, 이거는. 원인이 아니 근데 대부분이 다 그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는 밝혀져 있는 것들이에요. 대한민국에 지금 예. 저렇게 저거 5개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지금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럽니까? 그거 그죠? 저거 그냥 그건 산송장이지 저거 다 안 하면은 네, 그죠? 그래서 쉽지 않지. 저런 고혈압의 위험 요인들이 이제 그 혈압을 이제 네. 일으키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 무섭다고 하는 이유는 혈압 자체에 있는 건 아니고 뭐 고혈압 때문에 뭐 당장 어떻게 사람이 죽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혈압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 이제 뭐 심장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이런 중요 또 뇌라든지 이런 중요 장기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제 혈압을 컨트롤해라, 혈압을 조절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혈압을 잘 컨트롤하면은 뭐 심장병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뭐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은 굉장히 많이 제가 있습니다. 의사 아니래도 술 담배 줄여야 혈압이 산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병원 의사 뭐 머리 아프면 일단 술 담배를 하지 마. 이거 기본적인 워딩인 것 같아서요. 기본입니다. 예. 좀 지겨워요 저런 이야기는. 뭔가 좀 새로운고 뭔가 그 자연의학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고혈압 약을 먹지 말자. 그 다음에 뭘 주장하는 겁니까 그러면? 생활습관 교정을 해야 됩니다. 아 생활 습관 이게 핵심이군요. 그 이제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하고, 아, 그다음 운동이죠. 예. 아 먹는 거. 예. 먹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단식을 하면은 굉장히 짧게 네. 혈압을 정상화시킬 수가 있고, 아, 안 먹으면요. 예. 아예. 그다음에 이제 저칼로리 식사를 네. 하면은 뭐 한 달 정도. 네. 그리고 순채식, 네. 비건 채식이라고 하죠. 네, 순채식. 을 하면 3개월 정도 만에 혈압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아 순채식을 하면 아 그러니까 생채식이라 그러죠 요즘에 생채식 채식 아니더라도, 예, 생채식 아니더라도, 꼭 생식이 예. 아니더라도 예, 순수하게 고기 안 먹고. 식물만 먹으면, 고기 안 먹는 게 중요하네요. 예, 예. 그렇게 3개월만 하면은 혈압은 정상화. 예, 약을 먹지 않고도 혈압은 정상화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약 끊고 순채식에 3개월 동안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약을 먹으면서 순채식을 하면서 3개월 예, 이후에 단계적으로 줄여야 단계적으로. 되는데 단식 같은 그런 이제 극단적인 요법을 할 때는 약을 끊고 바로 합니다. 예. 순채식이 낫겠네요. 아,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혈압약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평생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두려워가지고 오히려 약을 안 먹는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혈압약을 뭐 줄이거나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중요한 게 뭐냐면 임의로 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판단해서. 뭐냐면은 의사 선생님하고 가서 상의를 해가지고 네.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뭐 갑자기 뭐 방송에 뭐 혈압약을 뭐 끊어라 뭐 아니면 뭐 어디 책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자신이 그냥 실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는 동의한다. 예, 예. 근데 단식할 때는 약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예, 그 하셨어요. 단식도 예, 의사의 지도하에 해야 됩니다. 예. 아 단식도. 자기 혼자 집에서 네. 그냥 근데 밥을 안 이런- 먹는 것이 단식이 아니고, 우리 예.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의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 그럼 뭐 일반 그냥 의사 가가지고 저 단식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또 그 의사가 우리 김 선생님하고 의견이 다르면 하하하 웃으면서 그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꽝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네. 통합의학이라고 하는데 네. 통합의학 의사의 지도하에 네. 예,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모든 고혈압 환자들이 약을 끊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3명당 1명 정도? 한 명 정도 끊으면 3명당 된다. 1명 정도 그를 이제 잘 생활 습관을 잘 신천한다는 전제하에 왜냐면은 운동을 하고 뭐 살을 빼고 그다음에 뭐 식이요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혈압을 한 10에서 20 정도는 낮출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근데 그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정도가 낮출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혈압이 150이다. 그럼 140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원래 혈압이 160, 170이었던 아주 높았던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해도 낮춰도 여전히 고혈압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시면 안 아니, 되는 그러니까 생활 거죠. 습관을 좀 바꾸고 채식 먹는 거 반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식을 야채를 많이 먹는 거에 동의하라는데 저는 그렇죠. 채식만 하라는 거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 완전히 순채식만 하는 네네네. 거에 대해서. 여기에 의견이 다르시겠죠. 아, 예, 채소를 먹는 거 당연히 다르죠. 한 말씀 다릅니다. 하세요. 예. 예, 그 현대학에서 고기. 뭐 식이요법, 운동 이런 걸로 네. 이제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걸로 혈압을 낮출 수 있다. 그게 이제 10에서 20 정도 네. 그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뭐 단식을 한다든지 순채식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굉장히 혈압이 많이 떨어지고 혈당도 떨어지고 좋다 몸에. 예,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은 엄청난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이걸 이제 계속 약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그 실천을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찔끔찔끔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약을 딱 끊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식이요법을 하시면 뭐 단시간 내에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나 뭐 다른 것들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동시에 치료가 됩니다. 아, 근데 사실 동시에 그- 모든 것이 동시에 치료가 됩니다. 아, 당뇨, 고혈압 예, 이런 고지혈증, 것들이 예. 고지혈증이 비만 이런 것이 동시에 치료가 왜냐면 됩니다. 혈압이 아니 그러니까 피가 깨끗해지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 순채식을 하고 단식을 하면 피가 깨끗해지니까 예, 예, 그 모든 게 동시에 된다. 동시에 고혈압, 됩니다. 당뇨, 예, 예. 고지혈, 그다음에 또 비만, 비만, 심장병, 심장병. 예. 그 사실 여기도 말씀하신 게 의대 나오셨어요. 예. 아, 예, 잘 압니다. 네. 그 단식이라는 거 뭐 오늘이 뭐 주제가 단식은 아니니까. 네, 단식은 아닌데. 단식을 하게 되면 사실 뭐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그 대사량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몸이 이제 그 상태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몸의 기능들을 일부 저하시키는 면이 있는 겁니다. 간헐 단식을 얘기하시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아니 단식,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일주일 굉장히 단식. 어떻게 보면 일주일 이제 단식입니까? 굉장히 좀 극단적인 방법이시고 이게 어떻게 병을 보면 낫기 위해서 일주일 단식 아니, 한번 하죠, 뭐. 근데 고혈압이라는 게 네. 갑자기 뭐 혈압을 낮춰가지고 그냥 그래서 끝나는 병이 아니에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뇨도 낮고 네. 고지혈도 그러면 낮고. 예를 들어 단식을 한다 그래서 단식을 하더라도 아니 네. 단식이나 뭐 그걸 평생 할 수는 없거든요. 일주일만 한대잖아요. 네. 일주일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너무 부정적이세요. 아니 단식을 꼭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제 네. 말은. 네.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약을 끊기 위한 노력을 진짜 하고 싶으면은 지금부터 생활 습관 운동하고. 개선을 하는데 네. 그걸 먼저 하고 그러니까 단식같이 극단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채식을 수가 좀 있다는 늘리고, 겁니다. 채식을 네, 늘리고. 채식을 늘리고. 네, 그러니까 운동하고 네. 저칼로리 음식 먹고 단계적으로. 네, 단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보면요. 너무 성격이 급해요. 뭐든지 근데- 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김재묵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성질이 급한 저한테는 딱 맞아요. 일주일 만에 뭔가 확 끝내고 싶은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그건 아니고, 아니고, 예. 그게 이제 유지는 하셔야죠. 네, 예. 유지를 하면서. 네, 사실 그 일주일 뒷부분이 후에.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 예. 뒷부분 얘기해 보십시오. 그 유지가 이제 고혈압 그 예방하는 방법, 생활 실천 네. 수칙 네. 그거죠. 어떤 그러니까 겁니까? 이제 채소 위주의 식사, 음식. 네. 그리고 적절한 운동, 네. 스트레스 관리, 아, 뭐 음주, 뭐 그거 흡연 좀 피하고 금하고. 예, 그런 것들이죠. 네, 그런 고혈압 것들, 당뇨 하신 분들은 술 음주 안 해요, 잘. 당뇨는 특히 안 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적절히 하더라도 네.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단식을 통해 가지고 혈압을 확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그다음에 나서. 그런 걸 실천을 하시면 아. 혈압을 계속 정상 혈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약을 먹지 않고도. 네. 선생님한테 가려면 부산대 가야 되네. 여기 서울인데 여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 혈압이 우리가 이제 뭐 140, 150 좀 초기 단계에서도 이제 바로 이제 약을 먹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처음부터 약을 먹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사람이 다른 뭐 신중해야 동반 질환이 된다. 있어서 네. 그게 뭐 정말 합병증 생길 위험이 큰 사람들은 처음부터 약을 먹어야 되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특히 뭐 20, 30대 이런 젊은 분들은 뭐 살 빼고 운동하고 이것부터 시작을 해도 충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약을 뭐 처음부터 뭐 급하게 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 저는 찬성인데 찬성. 근데 약을 뭐 아예 먹지 마라 다 끊을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책을 보니까 니시의학이라는 제가 예, 처음 예, 보는 예. 단어가 있는데 이거 예, 뭡니까? 니시의학이. 그 이제 일본의 니시카츠오 선생이 만들어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니시의학입니다. 네. 자연의학입니다. 자연의학. 자연의학. 식이요법, 운동, 생활습관 교정으로 뭐 만성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뭐 양의사라고 하잖아요. 한의사의 반대말로 뭐 양의사인데 양의사다가 이거는 지금 내용이 거의 한의사 내용 아닙니까 이게? 한의사가 아니고 자연의학이죠. 예.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자연의학에 가깝는데. 한약과는 또 다릅니다. 아, 그건 좀 다릅니까? 그런데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제가 의사니까 약으로 치료를 네. 오랫동안 했지만 계속 만성적으로 아토피. 예, 수십 년 갖고 있었는데 네. 자연의학으로 모든 게 다 나았기 때문에 아, 제가 나았고 또 이제 그 방법을 환자들에게 실천하니까 환자들도 낫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뭘 자연의학을 앓으셨어요? 아토피 제가 근선, 아토피, 비형 간염 그런 거 알았어요. 예.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생활 습관 바꾸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러는 음식하고 건강, 아니, 그러니까 예. 저기 운동 예. 이걸로 싹 나섰다. 싹 났습니다. 예, 요즘에 이렇게 용기 있는 닥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아니 제 프로에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고 김현정 저기 우리 동부 서울병원장 네네. 예, 그분 또 다음 주에 나오는데 아 그래요? 예, 의사는 수술 받지 않는다 책 내셨던. 네. 근데 사실은 근데 저는, 요즘에 의사들이 네. 굉장히 저 취재 기자 하시지만 네? 네. 많은 이렇게 양심 고백들을 많이 하는 거 보면서 나는 우리나라 의학 발전이 굉장히 네. 좀 근데 긍정적으로 이제 봅니다. 예.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좀 가려서 들으실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분명히 있고. 그건 우리 저기 신 기자가 좀 잘 얘기해 줬잖아요. 네, 가려서 할 부분은 네, 정리하십시오. 30초. 네. 사실 뭐 혈압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 간과하시고 약을 안 먹는 분들도 꽤 되세요. 네. 꽤 되시는데 그러면 안 사실은 된다. 이제 정확하게 그 주치의 좀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뭐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절하게 약을 먹는 건 필요하다. 근데 약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네, 약 의존이 아니라 약도 부작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마지막 30초 발언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반대되는 게 예, 고혈압은 사실 생활습관 교정으로 쉽게 나을 수 있는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인데 약을 먹을 필요 없다. 그런데 이제 생활습관 교정을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죠. 아, 어쩔 수 없는. 영업적으로 뭐 매일 술을 마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고령에 계신 분들은 치아가 또 성하지 않으니까 그 식이요법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뭐 조금 전에 핵 이야기했지만 이 뭐 나라님 같은 분은 내 신경을 써야 되니까 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약을 드시지 않고는 위험하겠죠. 네. 그런데 가능하다면 네. 예, 식이요법과 운동을 해가지고 네. 예, 약을 혈압 조절을 쓰지 하는 말고. 것이 좋은데 네.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약도 안 쓰면 그거는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약을 쓰더라도 어쨌든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 아주 극소의 고령자라든가 몸을 못 움직이시는 분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 같이 이런 분들을 빼고는 약으로 하지 말고 생활 습관 자연치약으로 교정을 하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